올해 내가 낸 병원비가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는 것 아셨나요? 연말정산과 같이 의료비용의 초과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아 환급되지 않고 소멸 예정인 환급금이 자그마치 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유독 병원을 많이 다니셨거나 입원 치료 받으셨던 분들은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돌아가신 분 거를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실손보험 보험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까지 함께 있으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왜 돌려주는 것일까요? 바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때문인데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정책인데요. 실제로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은 다릅니다.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는데요. 여기서 1분위는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저소득이며 10분위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조건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 4분위라고 하였을 때 4분위 상한액은 162만 원입니다. 내가 의료비로 262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 제 상한액이 162만 원이니 262만 원에서 162만 원을 뺀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상한액은 달라지니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소득 분위는 몇 분위일까요? 자, 분위별 보험료 구간표입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금액대를 확인하시면 본인 소득 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표의 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분위와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해 업데이트되니 변경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강보험 환급금은 환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연간 2번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더 이상 환자가 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전급여는 공단에서 병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한 번에 많은 금액의 병원비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벌써 사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 환급 혜택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후환급 방법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 정산을 하고 환급금이 발생한 분에게는 안내물을 발송하고 신청한 분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내문이 누락되었거나 본인 금액 조회가 궁금하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설명란에 홈페이지 적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참고로 올해 2023년 8월에 받는 환급금은 2022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금입니다. 올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는 왜 환급금이 없는지, 가족 거를 대신 받을 수는 있는지, 실손보험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도 매해 받으시는 게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건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진료비 중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중질환 본인 부담금은 제외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꽤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가족이 바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진자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한 가족은 초과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삼촌이 내주셨다고 할지라고 병원비를 부담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진자의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작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 신청을 해놓았다면 올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초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해주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상품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이건 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혹시나 환급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내 환급금이 아주 적거나 없다고 하시면 아직 많이 건강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며 기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뷰티풀 시니어는 중장년층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